주클. 자, 안녕하세요. 주식클래스입니다. 2024년 한 해를 남기고 가장 큰 이벤트 미국의 대선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고 한국 시간으로 6일 날 오후 저녁 정도면 미국에 이제 모든 투표는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일 정도면 아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건데 아마 많은 우리 한국 투자가 포함해서 많은 글로벌 투자가분들이 미국의 이 대선을 바라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적어봤어요. 해리스 트럼프 수혜주 분석. 물음표를 던져놨는데 필요 없단 말은 아니고 일단 저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주식은 늘 새로운 길을 간다. 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보도록 하면 자, 여전히 이제 미국의 대선은 아시겠습니다만 한국과는 다르게 간접선거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승자 독식 제도죠. 그래서 총 50개 주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가 선거인단이 54장이 있으면은 트럼프 대 해리스의 투표에서 만약에 지지율 자체가 51% 대 49가 나오면 트럼프가 이긴 거죠. 그러면 54석을 다 가져오는 승자 독식 제도가 있고 지금 요 표 같은 경우는 이제 파란색이 대표적인 민주당의 이제 텃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빨간색이 이제 공화당의 텃밭인데 가장 뭐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핵심 지역은 오른쪽에 있는 7개 경합지로 나와 있는 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뭐 위시콘이라든지 미시간 그다음에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거는 바로 펜실베니아입니다. 19개의 선거인단이 있죠.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저는 사실 오늘 뭐 미국의 선거를 분석해드린 영상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누가 됐을 경우에 이제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들이 여러 가지 접근사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요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거는 이제 국내 삼성증권에서 정리한 건데 삼성증권 중에서도 아마 전 이 리포터가 중국 관련 리포터를 많이 쓰시는 분의 리포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하셨는데 보시면 글로벌 무역 재편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관세 인상 이야기겠죠. 그리고 이제 환율에 대해서 그 다음에 2015년도부터 중국이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첨단 제조 2025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일단은 이 정권사의 보고서를 보면 해리스가 집권했을 경우에는 뭐 지금의 현 바이든 정부에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 경제 블록의 분할이 조금 좀 올라간다. 그리고 글로벌 공급 과잉은 조금 상승한다 정도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중국의 경기 부양이나 위안화 철화라든지 첨단 제조나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크게 변한 게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 가지 퀘스천 마크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해리스는 또 바이든과 조금 다른 색깔을 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놓고 보게 되면 이 재료만 놓고 보면 모든 것을 더 강하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제 트럼프 일기에 대한 그 모든 데이터를 근거한다든지 2013년도에 발간됐던 아젠다 47의 주요 내용 그것은 바로 트럼프가 차기에 대통령이 되면 진행할 정책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뭐 그런 북이 될 수도 있긴 있습니다. 뭐 그런 자료를 참조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실제적으로 통상마찰이나 무역 위충 이게 이제 시장에서 가장 경계하는 부분입니다. 관세 인상을 말하는 거고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따 보겠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해리스 행정부보다 조금 더 높은 강도 높은 무역 분쟁,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실효성은 낮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는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조금 더 공격적인 부양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기는 있고 그거 아니다 하더라도 중국은 5% 성장률 시진핑 3기에 약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의 경기 부양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대한 부채 한도를 늘려준다든지 만기를 연장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그 부동산의 PF에 블랙리스트라고 이야기하는데 블랙리스트 파이낸셜의 화이트리스트의 등재를 강화한다든지 그런 건 지금 24년도에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위안화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절하적으로 올라간다. 이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무역 분쟁을 통해 가지고 관세를 강화하고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현 바이든이나 해리스보다 조금 더 강도 높은 무역 규제를 한다는 일기에 대한 그 이슈 때문에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달러 강세와 위안화 약세로 이어지는 그 그림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림이고 나머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게 다 필요가 없는 건 아닌데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를 보도록 하죠. 자, 많은 데이터를 놓고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장 기준으로 2018년도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힘들었죠. 코로나 이전에 실제적으로 2017년도 1월 달에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중국의 붐이 나오면서 쭉쭉쭉 올라가서 이제 2000포인트에서 무려 30% 정도가 1년 동안 올랐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18년도에 이제 본격적인 무역 전쟁이 나면서 잘 아시겠지만 2600포인트에 연초 출발했던 정시가 연말에는 2000 초반까지 그리고 공포의 10월 달도 없잖아 있었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과연 올해 같은 경우도 또 그 사이클을 이어갈까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뭐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 그냥 습관적으로 이야기하는 뭐 관세 부과로 물가가 올라가고 관세 부과를 통해 가지고 경제 성장률이 위축되고 뭐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가 있죠. 중국이 그러면 힘들어질 거니 위안화 약세로 가면 우리나라 원하는 환율은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중국 돈 그 달러보다 위안화로 연동되는 게 좀 큽니다. 조금 더. 지금도 아마 상관계수가 제가 알기로는 0.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한국이 당연히 미중 무역 분쟁의 싸움에서 가장 결정적 타겟. 이거는 6년 전 2018년도에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한 가지 제가 제목에 적어놨던 이 내용을 한번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그게 고착화되지 말자가 오늘 영상의 핵심이 되게 되는데 실제로 2018년도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제 7%가 위태위태하던 수준입니다. 그래도 6.9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의 중국은 어느 정도냐면 24년도 기준으로 지금 이건 23년도 데이터에 끝쳤습니다만은 지금 5%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10년 전 중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수출 비중이라든지 이런 비중이 지금보다 높을 때입니다. 근데 2020년을 겪으면서 중국은 이제 GDP에서 차지하는 내수의 비중이 50%까지 올라갔어요. 미국은 70% 정도가 넘죠. 그러니까 똑같은 만약에 무역 분쟁을 장악했을 때 관세를 했을 때 실제적으로 중국이 타격을 받는 게 2016년보다는 덜하다는 겁니다. 그거는 관세는 내수보다는 수출 구조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중국이 관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오히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대중국 관세를 많이 부과했을 경우에 실제로 그 효과는 생각보다 과거만큼 크지 않을 것이며 반대로 이미 바이든 행정부도 반도체 칩법이라든지 생물보안법이라든지 그다음에 CCTV라든지 기타 많은 부분 아까 잠깐 봤던 중국 첨단 제조 2025를 막기 위해서 반도체 AI 자율주행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까지 딱 전부 다죠. 반도체 칩법 그다음에 AI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 장비에 미국 반출을 장비는 아니죠. 가속기겠죠. 중국으로 들어가는 걸 막겠다.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1000%의 관세를 부과하는 부분 그래서 만든 게 FOEOC라는 우리가 말하는 반도체 그 광물 자원 보호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생물 보안법. 이미 바이든 행정부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 그런 포인트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트럼프가 된다고 하고 그건 아니에요. 강도의 차이만 다를 뿐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때 중국은 요 정도 흐름인데 중국이 그러는 동안에 실제적으로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지수 관점에서도 사실 어느 정도 좀 안정세를 보이던 시절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수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얻어맞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하락세가 나왔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당시 현재 미국보다 지금 미국의 비중이 이제 2024년으로 넘어가면서 중국보다 조금 높아졌습니다. 근데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국의 비중이 미국보다 수출 비중이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중 무역 분쟁의 그 트라우마 속에서 가장 높은 익스포즈에 노출이 됐던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때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미 이제 우리나라는 최근 5, 10년 동안 다 탈중국의 뭐 대표적인 게 이제 현대차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 탈중국의 비중이 나오면서 무역 수출 재편 자체를 실제적으로 중국보다 미국이 높아져 있습니다. 중국은 30% 미만으로 내려가 있고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이 분쟁에서 과거만큼 그렇게 데미지가 크질 않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미국 정식 이야기인데 미국 정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국과 대비해서 그 당시에 별로 노이즈가 없었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이게 2018년도 흐름인데 그러니까 우리만 얻어맞았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10월 달에는 똑같이 얻어 터졌는데
얻어터졌다는 게 폭락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2018년도에 중국과 한국이 1월부터 연초까지 끝까지 하락한 거에 비하면 미국은 오히려 강세로 갔던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떤 그림이냐 하면 똑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이슈가 나오고 트럼프가 되고 해리스가 되고 했을 경우에 어떤 강화하는 그림이 나왔을 때 오히려 미국은 튼튼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한국의 수혜주를 분석하지 말고 만약에 미국이 선거가 끝나고 누가 더 대통령이 되냐고 하면 첫 번째 투자 아이디어는 미국 주식의 비중을 늘리는 겁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죠. 한국에서만 뭔가의 솔루션을 찾아가지고 2차 전지냐, 반도체냐, 바이오냐, 방산이냐, 원전이냐 이렇게 하니까 머리 아픈 거잖아요. 그럼 과거 데이터만 놓고 보면 첫 번째 아이디어는 2017년도 당시 실제적으로 한국과 중국이 다 박살이 날 때 오히려 미국은 상대적으로 10월 달에 같이 고꾸라진 거 말고는 강했기 때문에 첫 번째 아이디어는 미국의 비중을 늘리는, 미국 투자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그게 ETF든 개별 기업이든 그렇게 보시면 이게 첫 번째 아이디어고, 두 번째는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시장은 그때그때 새로운 길을 가는데 새로운 길 중에는 아마 이 기업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어떤 기업이냐 하면 엔비디아라는 기업입니다. 물론 이게 조금 다른 길을 갈 수가 있기는 있어요. 이 데이터를 보시면 여러분도 알고는 계시겠지만 깜짝 놀라실 겁니다. 2017년도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얼마였는지 같이 눌러보시면 당시 대략적으로 연초에 1, 2월 달에 3달러 정도 했습니다. 얼마요? 3달러요. 지금은 136달러입니다. 그러면 무려 최근 5년 동안에 물론 엔비디아의 주가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23년부터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이때 같은 경우는 3달러 하던 지금은 130달러란 말이에요. 3조 달러까지. 그러면 거꾸로 놓고 보게 되면 한편으로는 사실 미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강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엔비디아가 언제까지 영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로 이어지는 이 3강 3조 달러의 구도는 일시적으로 시장이 흔들리면서 빨 수 있습니다만은 미국 증시를 잡아주는 데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놓고 봤을 때 한국 증시 같은 경우도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하게 반도체 배터리, 해리스, 2차 전지, 예? 트럼프 뭐 다 죽고 그게 핵심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제가 저도 영상에서 누가 될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누가 되면 이거 이렇게 정리하기보다는 일단은 모든 투자가들은 그렇게 반응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두 가지 정도가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긴 있는데 그 시나리오는 사실 정치적 시나리오가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시장은 아마 제 판단으로 2017년도, 18년도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 같다. 하지만 공통점 하나는 그래도 같이 빠져도 미국은 우리보다 강할 것이니 미국 주식에 대한 비중이나 관심은 계속 이어가는 게 맞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분명 17년도, 18년도에 중국의 상한가, 글로벌 시가총액의 힘, 그리고 해리스가 됐을 때, 트럼프가 됐을 때 펼칠 수 있는 정책적인 실제적인 효과를 놓고 봤을 때는 과거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거는 중국의 경제 구조 자체가 이미 내수가 50% 정도까지 가 있는, 그래서 수출에 내수가 강하면 수출을 쉽게 말해서 미국이 중국에다가 관세를 때려도 수출 비중 자체가 낮기 때문에 오히려 데미지가 엔더보다 덜한 거죠. 그리고 중국은 내부적으로 안으로서의 성장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고, 이미 뭐 여기 나오는 첨단저죠. 중국이 2015년도부터 향후 2025년까지 이루고자 했던 네 가지 섹터의 자금률 또는 성공률 또는 진행률이 거의 70%, 80%까지 이른다는 데이터가 중국에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의외로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때려봤자 중국은 중국 자체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 되는 거고,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저는 가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해리스와 트럼프의 수혜주 분석은 결과적으로 선거가 끝났을 때 불확실성 해소 측면이 첫 번째가 될 거고, 만약에 선거가 끝난 이후 뭐 블루 웨이브든 레드 웨이브든 아니면은 제 투표라 그럽니까? 제 투표 또는 제 개표에 대해서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잠깐 한두 달 장이 흔들린다면 그거는 아주 일시적인 노이즈가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나친 선거기보다는 시장이 수용하는 대로 우리는 길을 준비해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